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는 일, 자, 제 압력까지 이야기했지요. 자, 오늘은 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외력학법은 아니고 사실은 이상치에 관한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제가 하는 일은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을 조심하는 거 아니니? 화학에서의 일과 물리에서의 일 구호가 반대야. 관점이잖아, 그래. 그래서 아마 물리에서 먼저 배우게 되고 나중에 배울 텐데 화학에서 기체라는 일은 무조건 구호가 물리하고 반대다. 반대인 게 두 가지가 있어. 전기 쌍극장 모멘트라는 게 있어. 화학에서 극성, 비극성 얘기할 때. 그때 극성에서 전기 분도를 배워서 그걸 갖고 전기 쌍극장 모멘트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구호가 또 반대야. 자, 그러면 그러면 기체라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소통과 실린적으로 이루어진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스톤과 실린더로 이루어진 이 대안에는 기체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기체는 이상기체를 의미해 줍니다. 기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기체들은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이 피스톤의 벽에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도 물론 가할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피스톤이 있는 부분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기체들은 압력이 작용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압력이 작용할 때 압력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 그래서 이 내부의 압력은 모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이때 이 피스톤의 단면적을 A 압력을 P라고 한다면 전압력이라는 걸 계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전압력은 압력이 아니고 뭐야? 압력을 이용해서 계산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힘이라고 많이 써. 힘이라고 쓰지만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전압력이라고 얘기했어. 전압력 또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힘은 얼마가 돼? P 곱하기 A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때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뒤로 밀려나죠.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 밀려난 거리를 뭐라고 할까? 델타 X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델타 X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 책에서는 지금 책에서는 델타 L로 쓰여졌을 거야. 근데 보통 델타 X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 이때 기체가 한 일 W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아주 적은 영역에서 얘가 조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힘이 작용한다면 힘이 거의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이 거의 일정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라고 써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을 때 얘를 전압력 같은 게 하면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가 되버리는데 A 곱하기 델타 X는 바로 기체가 팽창한 V가 되겠지. 따라서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델타 V가 양의 값이에요. 델타 V가 양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팽창한 것을 이야기하죠. 자, 기체가 팽창하면 W는 뭐가 돼? 양의 값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가 수축하게 되면 자, 1 역시 음의 값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이 양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팽창을 한다. 1이 음의 값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수축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번에는 얘를 조금 더 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작은
여기를 가졌을 때 그때 이를 델타 W라고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델타 W라고 하는 녀석은 F 곱하기 델타 X라고 기체들이 큰 일 W를 하기 전에 미세한 부분씩 이동시켜서 요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이동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극한을 한번 취해볼까?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델타는 뭘로 변화시켜줄 수 있지? D로 변화시켜줄 수 있어서 아주 작은 1 dW는 F 곱하기 델타 dx라고 써줘야 되겠구나. dx라고 써주게 되고 이것은 조금 전과 마찬가지 과정으로 p 곱하기 a 곱하기 dx라고 쓸 수 있으므로 얘는 p 곱하기 dv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전체 w를 구할 때는 w는 자 dw의 값을 전체 다 합치게 되면 적분이라는 기호를 써줘야 되겠죠. 자, 인테그럴 dw라고 해. 얘는 0부터 w까지 일을 해줬다라는 뜻이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을 때 얘는 처음 부피 V1스가 VI스가 자, 원칙 쓰자. V1에서 V2까지 부피가 변하였을 때 P 곱하기 dV라고 써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보자. 만약에 힘이 일정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자. 자, 힘이 일정하대. 자, 힘이 일정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지? 아, 여기서는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할까? 압력 관계로 바꿀 거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게.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압력이 일정하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이때 어떤 특별한 부분의 부피 V1이고 압력이 P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자, 다음 순간에 자, 나중 부피가 V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를 계산해 준 것이 바로 기체가 하는 일 W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W는 P 곱하기 델타 V다. 즉 얘는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번에는 P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살펴보도록 해요. 자, P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래프가 PV 그래프가 자, 제 각각 마음대로 그려줄 수 있겠지. 사실은 마음대로 그리는 건 아니야.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력 극적 과정은 약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하나는 경로가 불분명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좀 이따 4가지 경우에 일계산을 다 해볼 거야.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자, 얘의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만약에 압력이 부피 관계로 이런 식으로 변화됐다라고 해. 이런 연력 극적 과정 실제 없어. 그냥 단순하게 예일 뿐이야. 자, 이때 특정한 부분의 부피 V1이고 또 다른 부분의 부피가 V2라고 한다면 자,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고?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구해서 얘를 극한을 취해주는 방법을 택했었지. 그게 바로 적분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면적이 1이 되는 내일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dV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분은 어떤 특정한 P라, 예를 들어 P라는 함수가 있다는 함수가 V축과 이거는 아래 넓이를 계산하는 게 바로 1이라는 거리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하는 일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봤는데 여러 가지 경우에서의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먼저 경우에 따른 일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 자,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 일은 경로에 의존할지 안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 안 올 것 같아갖고 소주를 2병 먹고 잤더니 더워가지고 막 입을 차버리고 잤더니 감기 안 나. 자, 왜? 너 피곤하면 잠 안 오지 않니? 네. 선생님 어저께 밤 샜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음날 잠을 못 자.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자면 깨고 잠을 못 자. 자, 그러면 연료값적 과정을 연료값적 경로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연료값적 경로와 일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PV 그래프가 있어요. PV 그래프가 있어. 자, PV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4점을 한번 잡아볼게. 여기가 출발점이야. 이니셜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점이 있고 이쪽에 파이널 끝점이 있고 이쪽에 B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보자. 자, 이때 이 압력은 PI고 이때 이 압력은 PF가 되고 이때 부피는 VI고 이때 부피는 VF라고 표현해주자. 만약에 일을 할 때 I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F까지 일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해보자. 연료값적 경로가 먼저 일정한 압력하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자, 그 다음에 부피를 일정하게 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법을 택해줬다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일은 PV 그래프 안에 넓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얘는 IAF라는 녀석을 살펴보면 WIA 더하기 WAF로 구분해서 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 이때 I에서 A로 가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지. 얼마큼의 일을 합니까? PI 곱하기 델타 V만큼의 일을 하게 돼. 자, 그리고 A에서 F로 가는데 PV 그래프 안에 넓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A에서 F로 가는 때는 면적이 없어. 부피 변화가 없는 거야. 부피 변화가 없으면 1도 당연히 0이 돼 버리겠지. 이게 정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얘는 0이 돼 버려서 결국 PI 델타 V라는 만큼의 일을 했다고 해요. 자, 이번에는 I에서 출발해서 B로 걸쳐서 F까지 가는 경우에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W, I, B, F예요. 자, 그러면 얘는 W, I, B 더하기 W, B, F가 돼버리는데 IB 역시 어떻게 돼?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변화만 있게 되는 거야.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 변화를 갖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과정에서는 일이 당연히 뭐가 돼? 0이 돼버리고 B에서 F로 갈 때는 아랫부분에 대한 넓이만큼이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1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PF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즉, 얘는 PF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이 일은 WIAF보다 작다라는 거지. 시작점과 끝점이 같더라도 연료값적 경로에 따라서 일의 크기가 달라. 우리 좀 전에 과정과 상관없이 일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아니, 무슨 압력이 있잖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연료값적 경로에 따라 한 일이 같은 게 있었어. 뭐가 있었지? 뭐가 있어? 답답해라. 지난주에 한 건데 연료값적 그냥 일반적인 운동의 경로의 간격이 한 일이 똑같아. 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지. 그렇다면 연료값적 과정에서 얘는 보존적이다, 비보존적이다? 비보존적이다. 압력에 의한 힘은요 변수가 있어 없어?
위치에 관한 함수야? 위치에 관한 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압력은 보존력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주 깊게 배우면은 나중에 이거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열에 의한 일은 비보존적이지만 엔트로피라는 것도 보존적이 되거든. 그래서 엔트로피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한리되어 있는 생략돼 있어. 이 책에 다 나오진 않고 다른 책의 16번째 쪽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 있긴 한데 동안이에요. 그냥 정의로만 쓰고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른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특별한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폐 경로에 대한 일을 한번 볼게요. 자, 폐 경로에 대한 일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학생하고 선생님은 죽는 날이에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 수업시나요? 지금 10시 반 다 돼가지 12시간 남았다. 자, PV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시작점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 끝점이 있어. 이때 첫 번째 경로는 이렇게 일을 했대. 그냥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이만큼의 일을 어떻게 하지? 바깥쪽에다 해주는 거야. 기체가 일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 면적만큼의 일을 해주게 돼. 자, 그 다음 경로는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원위치로 돌아왔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지? W가 음의 값이야. 기체가 수축을 한단 말이야. 기체가 수축하면 얘는 기체가 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줘. 그러면 얘는 노란 면적만큼의 일을 하고 빨간 면적만큼의 일을 받으니까 결국에 외부에 하는 R자 일은 얼마큼이 돼? 폐경로의 넓이가 폐회로의 폐경로에 대한 폐곡선에 대한 넓이가 바로 한 일의 크기가 된대. R자 1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을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적분이 들어갈 거야. 적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이 적분을 해줄 거야.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우리 선형함수 적분들은 다 하고 있지. 전혀 몰라 적분? 지난번에 하자 해주지 않았니? 수트까지 이렇게 몰라요. 수트까지 이렇게 몰라요. 아니 내가 해주셨어요. 적분 처음입니까? 자 해주셨어요. 그러면 물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미분 적분을 잠깐 두고 가도록 할게요. 해주지 않았니 이거? 해주셨어요. 왜 안 했대? 기억이 안 나요. 선형함수는 해줬잖아. 차수 내려가고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유령 얘기해드렸었지. 오늘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돼. LN함수 적분 해줬니 그때? LN함수 나오는 거? 안 해줬니?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자. 중간에 나오니까 이거를 써먹어야 되거든. 물리에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드릴게요. 아주 놀라워.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 어떤 함수가 있대. x라는 함수를 비수가 2인 자연지수 함수를 써주도록 할게. 자연지수 함수는 본 적 있나요? 2.7 얼마 나가는 자연지수야. 정의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는 게 나오지. 원래는 수학얘기니까 생략할게. x라고 하자. 자, 익스포넨셜 x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 알고 있니? 왜? 이거를 정계해 갖고 하는 건 좀 귀찮은 일이야.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 갖고 얘를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 자, 익스포넨셜 함수에 몇 급수가 있어?
이 몇 급수 역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급수인데 익스포넨셜 x라는 녀석은 근사적으로 다음과 같이 급수로 나타내줍니다. 실제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 익스포넨셜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해.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 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규칙성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급수로 나타내준다라고 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2분할에 1이면 얼마지? 0이 되고 x는 1. 얘는 또 뭐가 되지? x. 얘는 뭐가 되지? 2팩분의 x 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될 것 같아? 3팩분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 미분하니까 뭐가 돼버리니? 자기 자신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성격인데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쉬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역은 뭐가 되지? 지수함수의 역은 뭐야? 로그 함수잖아. 그래서 얘도 역을 바꿔보면 x자, 얘는 y는 뭐가 되지? y인데 잘못해서 y야. 자, y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ln x야. 단 x는 0보다 커야 해. 오케이? 0보다 커야 해. 이게 0이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고, 그지? 0보다 작은 거는 아예 정의하지 않지. 지수함수 자체가 그렇잖아. 정의하지 않게 돼. 누군가를 지수를 취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온대. 그런 거 없지. 그래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절대값으로 많이 표현해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 녀석 갖고 잠깐 장난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 dy분의 dx라는 거를 한번 구해볼까? 미분해보래. 그럼 뭐가 되지? 자기 자신이 돼버리지. 자기 자신은 뭐가 돼? x네. 그럼 자리 바꿈을 한번 해볼게. x분의 dx라는 녀석은 dy가 되고, 자, 얘 적분을 해보는 거야. x분의 dx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dy가 되네. 그럼 얘는 y 플러스 c가 돼버리겠지. y의 1제곱이니까 0제곱이니까, 그지? 인테그럴 dx는 x 플러스 c가 되잖아. 자, c는 적분상수야. y는 뭐라고 했어? ln x라고 얘기했지. 이거를 왜 해주냐면 얘는 아주 특별하거든. 왜 특별하지? 얘를 지수 형태 일반 선형함수 적분을 해봐봐. x의 마이너스 1제곱 dx꼴이잖아. 그럼 선형함수 적분 그대로 해보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버리거든. 얘가 뭐야? 0이야. 정의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선형함수를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ln 함수라는 결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우스운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증명 잘 안 해주셔. 일반 학교는 증명 거의 안 해주시거든.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90년대 초반에 공부사가 있었는데 공부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이거를 보이세요. 얘를 답밖에 몰라. 답밖에 모르는데 증명 과정을 전혀 설명 못하는데 수학에 증명 안 되는 게 어딨어, 그지? 있잖아. 정리하고 공리 같은 건 증명 안 하잖아. 그런 거 몇몇 가지 빼는 일반적인 거 다 증명하게 되는데 증명이 다 있더라. 자, 그러면 이런 등등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일 계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 자, 첫 번째 압력이 일정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P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무슨 과정? 등압 과정. 옛날에 등압 과정인데 요즘 이렇게 바뀌었다.
뭘로 바뀌었어? 정합과. 미안해. 옛날에 정합과정인데 지금은 등압과정으로 바뀌었어. 아니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 등합과정, 정합과정 일단 다 쓰고 있어. 등자는 같은 등자고 정자는 그냥 정적인 정자야.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자, 얘는 그래프상의 넓이가 그래프상의 면적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 자, 이런 형태로 압력이 일정해서 특정한 시점 두 시점에 대한 면적이 뭐가 된다고 했어? 그래프의 안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한 일의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얘를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라는 것을 인테그럴 P, D, V인데 V1에서 V2까지 적분을 했다라고 해. 자, 이때 P라는 값은 상수야. 일정한 값이지. 일정한 값이면 얘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 약속으로는 인테그럴 AFX, BX라는 값이 A 인테그럴 F2X, BX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 그렇다면 압력 빠져나와야 되겠네.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V의 영제곱이죠. 자, 인테그럴 dx는 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잖아, 그렇지? 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p 곱하기 v, v1에서 v2까지. 지난번에 우리 정적분 정의할 때 정적분 표현에 얘기해줬지? 얘 놓고 빼기 얘 놓고야. 원래 플러스 c가 있어야 되는데 정적분의 경우에는 c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략하고 쓰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p 곱하기 v2 마이너스 v1이라고 쓸 수 있다. 즉 p 곱하기 델타 v가 이때 한 일의 크기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누가 일정할 때 볼까? 부피가 일정할 때를 보자. 자, 부피가 일정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 등적과정이다. 적자가 부피를 나타내는 적자야. 우리 부피를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지? 체적이라고 부르지. 맞아? 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피를 뜻해주는 적자가 돼버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자, PV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두 상태가 있대. 두 상태에서, 자, 얘는, 자,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얘기해볼까? 자, 이때 DV라는 녀석이 자체가 뭐가 돼? 0이야. 그럼 DW도 뭐가 되니? 0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W는 뭐가 돼? 0이야. 한 일이 없어. 부피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1은 0이 돼버린다라고 얘기하지. 가장 편한 식이 되기도 하지. 자, 이번에는 등온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이 등온관계가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1학기 때, 2학기 때 접근을 안 했다고 학교 선생님이 소개만 해주고 안 낼 가능성도 높아. 소개만 하고 이거는 안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등온관계를 보자. 자, 등온과정이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할게. 얘는 좀 상식이 좀 필요한데. 자, 여기 부피고 이쪽이 압력이라고. 얘는 상식이 하나 필요하다. 화학에서 혹시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배운 적 있니? 최근에?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좀 이따 소개해 드릴 방정식인데, 얘는 PV라는 녀석은 압력 곱하기 부피가 N을 T라고 해. 여기서 N은 몰수, 화학약론에서 배웠지.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야. 그래서 이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좀 이따 소개할 거야. 여러 가지 이상기체에 관한 법칙들 얘기할 때 소개할 거야. 이 값이 T가 일정하면 일정해.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 같지? 얘가 일정하면 반비례 관계를 갖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게. 이때 특별한 부피 V1에서 이때 압력은 P 뭐가 돼? I라고 하죠. P1이라고 하죠. 또 다른 상태가 되었을 때 V2가 되었을 때 압력은 P2야. 이때 만약에 기체가 이 위치에 있다 이 위치로 변화되게 되면 부피가 팽창했지. 기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반대면 기체가 일을 받은 경우가 되겠지. 자, 이때 얼마큼의 이 아래 넓이를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dW라는 녀석은 P 곱하기 dV란 말이에요. 이 압력이 부피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야. 어떤 관계로? 이런 관계. 그렇다면 P 대신에 뭐라고 써줄 수 있지? V분의 N월 T 곱하기 dV라고 써줄 수 있다. 이때 N월 T는 뭐라고 해서? 일정한 값이지. 상수가 돼버리겠다. 따라서 이제 한 일 W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V분의 N월 T 곱하기 dV야. N월 T는 빠져나갔어. 그럼 좀 전에 연습했던 그 접근식하고 똑같네. 그치? 뭐가 되지? ln 합수에 관한 식이 돼버린 거야. 따라서 N월 T 곱하기 ln V라는 값이 됐어. V는 음의 값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그래서는 안 써.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V1에서 V2까지. 그럼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고 차이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N월 T 곱하기 ln V2 마이너스 ln V1이 되는 거야. 여기서 참고로 ln이라는 것은 미수가 2인 로그 함수가 되고요. 아까 그래서 역을 ln 함수라고 쓴 거야. 자, 로그 빼기는 뭐가 되지? 속에 들어가면서 나누기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n월 T 곱하기 ln V1분의 V2야. 이때 V1이라는 녀석이 V2보다 크잖아. 기체가 팽창을 한 거야. 그럼 ln V1분의 V2라는 값도 뭐가 되지? 양의 값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렇지. 얘가 팽창을 해야지 양의 값이지. 로그함수를 잘 모르는구나. 로그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거든. 여기 값이 1이야. 그래서 로그 값이 안에 변수가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고 1보다 크면 양수가 돼.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면 양수가 되는 거지. 반면에 수축을 했을 때 V1이라는 녀석이 자 여기에서 여기 얘가 V1이 되고 얘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자 V1이 V2보다 크다면 얘는 ln V1분의 V2가 가로 안의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뭐가 돼? 음수가 돼버리겠지. 역시 마찬가지. 기체 팽창하면 양의 일을 하게 되고 기체가 수축하면 음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식을 잡고 그래서 이거 접근하는 과정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1학기 때 거의 안 내죠. 거의 안 내고 2학기 기말고사 때쯤에 나올 것 같아.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범일 것 같아.
그러면 자 마지막 연력학적 과정으로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단열 과정이라는 과정이 또 있어요. 단열 과정은 지금은 정상적인 적분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나중에는 얘를 연력법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그냥 적분 연습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단열 과정에서는 아주 재미난 두 가지 식이 있어. 그것도 맨 뒤쪽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막 책에 얘기가 섞여 있어서 그래. 자, PV. 원래는 PV가 일정해야 되지. 근데 단열 과정에서는 PV 감마 제곱이라는 게 일정해. 여기서 감마 제곱이라는 녀석은 1보다 작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값이야. 이걸 비열비라고 표현해. 비열비라고 표현해 주는데 요 특징은 맨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얘는 TV 감마 마이너스 1제곱이 또 일정하다라는 식관계를 갖고 있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식은 얘를 이용해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 단열 과정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야. 자, V분의 V와 P의 관계를 얘기해 보는데 얘는 특정한 두 온도에서 변화되는 과정이야. 자, 두 개의 등온 과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두 개의 등온 과정을 그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반비라는 그래프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반비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둘 중에 온도가 높은 건 누구일까? PV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하면 PV의 이 면적이 뭐가 되지? NRT지. 그러면 얘의 면적이 넓고 얘의 면적이 넓어? 얘의 접하는 넓이가 더 넓지. 얘가 온도가 높다는 거야.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 온도 높은 아이는 우리 H자 붙여주고 온도 낮은 아이는 C자를 붙여주기로 했었어. 자, 이때 높은 온도 상태에서 낮은 온도 상태로 얘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 얘는 경로가 확실한 과정이야.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이거 경로가 확실한 과정이야. 요 법칙에 따라서 변화되는 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경우를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올라갈 때는 단열 압축 또는 단열 수축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중학교 과정에서 구름 만들기 시험 요즘 나오니? 네. 구름 만들기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단열 팽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단열 팽창하게 되는 것은 기체가 갑자기 부피가 증가해. 갑작스러운 부피 증가에 의해서 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이야. 그때 기체 부피가 기체가 한 2를 한번 지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얘보다 쉬워.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자, W라는 녀석은 인테그럴 V1에서 V2까지 PdV라고 해. 자, 이때 PV 감마 제곱이 K라고 해서 일정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K라고 쓰는 것은 일정한 어떤 상수값을 이야기하게 돼. 오케이? 보편적인 어떤 상수값을 K라고 많이 써줘. 연력학에서는. 자, 그렇다면 얘는 V1에서 V2까지. 자, 뭐라고 쓸 수 있지? V 감마 제곱분의 K 곱하기 dV라고 쓸 수가 있어. K는 상수니까 빠져나가니까 얘는 그냥 선형함수 적분이야. 보통 선형함수 적분이 되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일반적인 적분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K가 어디 갔나? K 곱하기 얘는 뒤에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써서 자, 얘는 V1에서 V2까지 가고 쓸 때 그런데 말이야.
감마 값은 항상 1보다 어떻다 그랬어? 크다라고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아보게 되는데 적분에는 이런 게 있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접근하는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럴 b에서 a까지 접근하는 경우와 같아. 적분 구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적분된 결과는 마찬가지야. 얘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바꿔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감마 마이너스 1분의 k 곱하기 v의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에 v2에서 v1까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쓰여지지? 이렇게 쓰여지게 돼. 감마 마이너스 1 곱하기 k 곱하기 v1의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v2의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말이야. 저 두 점을 각각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할게. 요 점은 압력이 P1, B가 V1이야. 요 점은 압력이 P2, B가 V2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뀌겠지? P1, V1, 감마 제곱이 P2, V2, 감마 제곱과 같고 이 값이 V라고 쓴단 말이야. 오케이? 얘를 한번 정리 다시 해볼까? 얘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v1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v2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어. 이때 k 대신에 얘는 얘를 써줘. 얘는 k 대신에 얘를 써주면 돼.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정리되는 게 이렇게 정리되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얘는 P1, V1만 남게 돼. 빼기 P2, V2가 남게 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또 얘는 TV는 애널 T래매. 근데 얘가 갖는 온도는 TH고 얘가 갖는 온도는 TC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감마 마이너스 1분의 NR 곱하기 TH 마이너스 TC라고 써줄 수 있어. 근데 얘가 나중 온도지. 얘가 나중 온도라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감마 마이너스 1분의 NR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 얘를 다 이용하는 아이들이야. 오케이? 얘 따로 다 쓸 수 있는 식이야. 나중에 연력학 제일법칙 끝나고 이거를 다시 설명해주면 환장할 것이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지? 앞으로 난 이걸 써야지 라는 결심을 갖게 될 거야. 엄청나게 간단해. 지금은 복잡하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엄청나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 알겠니? 준이가 이거 가고 있구나. 네? 졸리지? 자, 그러면 이런 걸 또 이야기 먹어. 맥주 같다. 그래서 맥주 갖고 온 거지. 네. 음주수 없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기체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기체의 법칙들을 한번 보죠. 우리 이현이 왜 점점 뒤로 가? 근데 여기 앉았었잖아. 안 보이는 자를 점점 도망가는 거지. 자려고. 자, 이상기체의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자, 이상기체 법칙들을 살펴보는데 가장 대표적인 법칙이 어떤 법칙이야? 보일의 법칙이야. 자, 보일 법칙은 어떤 법칙이야?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 보이고 무슨 과정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오는 과정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알다시피 이것이 그대로 나타내지면 부피라는 녀석은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또는 PV라는 녀석은 일정합니다. 또는 P1V1이라는 녀석은 P2V2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래프로 나타내 줄 때 얘는 구멍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지. 기압력의 그래프는 구멍 그래프로 이런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샤를 법칙이라는 걸 또 오리지널 샤를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리지널 샤를 법칙. 자, 오리지널 샤를 법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어. 모든 기체는 온도가 1도cc 또는 1Kc, 1켈빈씩 자, 상승할 때 자, 상승할 때 0도c 부피 273분의 1씩 그 부피가 증가한다. 자, 이걸 샤를 법칙이라고 해. 자, 그래서 이때 변하는 부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V0 곱하기 273분의 T씩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그럼 나중 부피는 뭐가 되어버릴까? 나중 부피는 0도시대 부피 V0야. 0도시대 부피 V0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가 된다라고 해서 샤를 법칙이라고 해요. 이 샤를 법칙을 변형시킨 사람이 또 있어. 누가 이게? 되게 많이 나온 사람인데 너네들이 변태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지 뭐 변태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이야. 개인사. 자, 얘는 샤를 게이리석 법칙이라는 게 옳은 표현인데 요즘 이걸 샤를 게이리석 법칙이라고 안 해. 그냥 샤를 법칙이라고 해. 근데 그분을 위해서 샤를 게이리석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자, 게이리석은 뭐 하는 사람이지? 기체 반응 법칙을 통해서 분자설을 유도해낸 사람이지. 맞아요? 네. 분자설을 유도해내서 아보가드로가 이거를 몰랐다면 분자를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자,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은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여 또 다른 종류의 기체를 만들 때 이들 기체들 간에 일정한 부피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물 분자의 합성 과정에서 또는 분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니 원자가 나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원자는 나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자설도 만족하고 기체 반응 법칙도 만족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는 분자설이라는 걸 제청하게 되지. 분자설이 인정받은 건 1920년대야. 왠지 아니? 아보가드로의 가설을 갖고 분자설을 제안했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완성된 게 1920년대야. 왜? 그 숫자를 몰랐거든.
그 숫자를 찾아냈지 사람들이. 어떤 수? 아보가드로의 수를 찾아내고 이게 법칙으로 바뀌게 되지. 자, 샤를 계리석 법칙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 압력 일정할 때 자, 일정량의 기체 부피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자,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또는 P분의 V라는 값이 일정입니다. 오케이? 또는 P1분의 V1이라는 것은 P2분의 V2가 되는데 이게 일정입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지? 섭씨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줬지. P 이쪽은 섭씨온도, 여기가 0도씨.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이때 같이 V체로야. 자, 그리고 얘는 외삽으로 해서 쭉쭉쭉 쫓아갔더니 여기가 얼마? 영하 273도씨라고 하는데 정확히 영하 273.15도씨 0켈빈이 됐지. 니네 선배가 여기까지 만들었다 그랬지? 자, 그러면 진짜 니네 학교에서 인물 났다, 인물 났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다. 다른 기체라면 어떻게 그려질까? 다른 기체도 동등해. 기울기만 다를 뿐이야. 오케이? 다른 종류의 기체도 기울기만 다를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얘는 어떻게 출발하면 되지? 얘의 그래프는 여기를 원점으로 출발시켜주면 돼. 근데 흔히들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해내니? 이거 그냥 우리 법칙을 배웠는데 보통 과정에서는 얘를 변형시켜. V라는 녀석, 또는 V0 곱하기 통분을 해 273분의 T 플러스 273으로 만들어주지. 자,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273분의 자, V 더하기 이것은 자, 273분의 V0가 되어버립니다. 얘는 T도실 때 절대온도지, 얘는 0도실 때 절대온도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증명을 많이 해주거든. 근데 아예 법칙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이거 중학교 아이들이 하는 거고. 자, 이번에는 보일샤를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보일샤를 법칙. 보일샤를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법칙이에요. 자, 일정량의 기체 부피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자,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거를 보일샤를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는 식으로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T분의 PV라는 녀석이 일정. 쓰면 편리할 때 되게 많은 식이야. 나중에는 이걸 안 쓰고 이상기체 상대방정식 쓰는 경우들도 무지 많아. 자, 또는 P분의 P1분의 P1V1이라는 녀석은 P2분의 P2V2 이 값이 일정한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보일샤를 법칙이라는 법칙.
법칙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자. 아, 그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있다. 책에는 소개되지 않고 일반 물리책에도 소개되지 않는 이상기체에 관한 법칙이 있었어. 바로 어떤 법칙? 샤를 법칙이라고, 샤를렌의 괴리석 법칙이라는 거. 괴리석 법칙이래. 얘들아, 그 초록색 되게 좋아하는구나. 아, 유재석 팬이지. 저거는 뭐야? 여름 잔디와 겨울 잔디. 그 초록색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만화한다고 오히려 매번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고? 좋아해요. 그렇지. 환경부 공인이네요. 그런 기를 진짜요? 너희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찬성이요. 없어져야 되니? 아니요. 일단 친환경 에너지로 모두 전환할 수 있는 실제로 그린피스에서 그 반에 구동했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국적이 독일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반전 그래갖고 핵물질 되게 싫어하는 분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원전 옹호론자가 되어버렸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모든 발전 방식 중에 가장 친환경적인 게 원전이래. 사람들은 생산하는 방법, 신재생 에너지만 생각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구상했었지. 목포 앞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세우겠대. 풍력 단지를. 근데 이 아이들이 높이가 100m가 높아. 100m보다 길어. 날개 하늘 길이가 보통 50m 정도가 돼. 53m인가? 52m인가 정도가 돼. 날개 하나가. 그게 보통 3개가 붙어서 들거든. 그럼 기둥은 100m가 넘어야 되지. 100m 정도가 된대. 그거를 갯벌에다 설치하겠대. 우리나라 갯벌은 세계 최대 람세르 습지라 그래서 보호돼야 되는 습지 중에 하나야. 그걸 파헤치겠다고? 또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 어떻게 할 거야? 이사가? 아파트 새로 내주나? 뿐만 아니라 태풍이 오면 부러지고 하는 걸 어떻게 보수할 거야? 큰일 나. 태풍이라는 바람의 특성상 풍향이 엄청나게 심하게 변해 중심부에서. 근데 목포 쪽은 태풍이 자주 오기로 유명한 곳이잖아. 그럼 어떡할 거야? 맨날 그래서 배 타고 가서 날개 50m짜리 두고 가고 새로 가면 껴야 돼? 그 다음에 태양열 발전. 이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는 태양열 발전하기에 지리적인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왜?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너무 심하게 변해. 겨울철에는 29도, 여름철에는 76도 정도까지 가. 서울 기준으로. 그럼 그때마다 태양열 각도 판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데 없지. 뿐만 아니라 안 쓰는 땅에다 설치해야 되겠지. 어디에다? 산에다. 그럼 나무 베내고 얘들을 하면 산림이 훼손되잖아. 거기다 나무가 먹는 물의 양하고 풀이 먹는 물의 양이 달라가지고 여름철에 잘못하면 산사태가 날 수도 있어. 또 신재생 에너지 또 뭐 얘기해봐. 뭐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전국에는 뭐 광양, 포항, 고령, 목포 어디 쪽 해갖고서는 뭐 만들겠대? 수소도시를 만들겠대. 수소 충전 바닷가에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충전 전지 같은 걸 만들겠다는 얘기야. 수소를 에너지화하겠다는 얘기인데 강릉에서 발전 아직 실용화 시키지도 않고 시험 단지에서 폭파돼서 사람 2명이가 죽었잖아. 원전이 위험하대. 안 위험한 게 어딨어 세상에. 어저께 어딘가 아파트래네 무슨 오피스텔 주차 빌딩에서 불났는데 와 멋있게 타던데.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지. 그
지적 빌딩이니까 차가 무지 많았겠지? 재산 피해 장난 아니었겠구나. 어떻게 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원전밖에 없어. 근데 이게 단가가 어마무시하게 싸. 지금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지금 원전을 없애고 석유 제품들이 석유 화력 쪽, 석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화력 쪽으로 하는데 연료비가 상승해갖고 지금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당 지금 100, 한 3, 40원까지 올라간 것 같아. 원전 단가는 재료 영향 받니? 우라늄값 안 올라가거든. 50원이야 50원. 태양열 발전하면 얼마인지 아니? 1kW당 발전 단가 200원이야. 그러니까 전기세 올리는 거야. 지금 원전 3개인가 4개 잡아놓고 제대로 공급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걔 박살났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원자력을 실험할까? 솔직히 신재생 개발하는 폐기물 대비하는 거 연구하는 거 폐기물 되게 재미난 얘기 해줄까? 폐기물 얘기해서 그런데 태양열 발전소에 판넬이 있지. 이 판넬이 반도체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철 금속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걔들이 일명 중금속이야. 그 판넬은 재생하지 못해. 근데 사용 연한이 5년 정도밖에 안 돼. 5년 되면 갈아줘야 돼. 비용이 비싸다고 다 중국산 썼어. 재료가 뭔지도 몰라. 얘들 폐기도 못해. 어떻게? 보관을 한단 말이야. 원자력 폐기물처럼. 그거 어디다 보관할 건데? 아 그럼 되겠다. 태평양 갖다 버리면 되지. 일본 애들도 버리는데 뭐. 일본 앞바다에다 가서 버리면 안 돼. 일본 해부 깊은 곳에다가 툭 잠가놓으면 같이 버려. 그렇지. 그래갖고 크라켄 나오는 거지. 거대 개. 탱크보다 큰 개가 나오고. 오징어가 대왕 오징어야. 한 3배 정도 되게. 심해는 어떤 게 타는지 몰라. 지금 대왕 오징어라는 게 보통 한 3, 4m짜리지. 걔네들이 심해에서 산대. 1500m 이하에서 많이 산대. 걔네들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잖아. 밑에 환경이 뭔지 몰라.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아틀란티스 나오는 거. 물속에 여왕하고 사람하고 사랑해가지고 애가 나는데 걔가 아쿠아맨이니? 뭐가 될지 몰라. 아쿠아맨처럼. 자, 잘 보고 다니는 사람 여기 아가미 나온다. 돈 붙여보는 거야? 에이, 보는 사이에 아까 넘겼지. 자, 그러면 개일이상 법칙을 한번 살펴보자. 개일이상 법칙은 이렇게 얘기하는 법칙입니다. 자, 얘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가 정해져 있었는데 부피가 일정하죠. 용기가 닫힌 용기야. 부피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이 기체 압력은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식으로 나타내시면 압력이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또 T분의 T가 일정하고 또 T1분의 P1이라는 값이 T2분의 P2가 돼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계일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일성 법칙 요즘 최근의 책들은 다음과 같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어 원시적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주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설명해 볼게요. 자, 여섯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자, 이상시의 선택 방정식은 첫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해 볼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야. 얘는 아주 간단해. 자, 일정량의 기체의 압력을 살펴봤더니 절대 온도에 어떤 관계가 갖는다? 비례한다. 일석 법칙이지. 또 같은 부피 속에 압력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체의 분자수를 증가시키면 되겠지. 충돌하는 입자수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할 거야. 자, 한편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샤를 법칙이라고 했던 거, 정확히 샤를 대리석 법칙인데 보통 샤를 법칙이라고 해. 자, 그리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기체를 막 넣어줘. 그럼 어떻게 되지? 기체 부피가 증가하겠지. 그 안에 있는 기체의 분자의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돼. 얘는 부피가 일정한 조건, 얘는 압력 일정한 조건이었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분자를 넣어준 기체가 팽창을 한다는 뜻이거든. 풍선 같은 거. 자, 그렇다면 얘네들 두 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압력과 부피의 곱은 분자수와 온도의 곱과 같다. 단바닥에 이 식이 나와 있어. 이게 나중에 에너지가 돼버리는데 TV가 1이래네. 이게 에너지 형태로 쓰는데 그걸 증명을 해드릴 거야. 자, 이렇게 쓰게 될 때 이때 비례상수를 이렇게 써. 비례상수를 PV라는 녀석이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상수값이 있어. K 저기서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K 같은 거 썼기 때문에 볼츠만 상수를 KB라고 써줬는데 보통은 K라고 많이 씁니다. 오늘만 KB라고 써줄 거야. 볼츠만 상수. 오케이? 복잡해지니까 첨자 많으면 자, 볼츠만 상수 곱하기 NT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성기체 상대방정식이네. 와, 눈에 익지 않은 녀석이네. 그럼 눈에 익은 녀석을 한번 볼까? 눈에 익은 녀석을 한번 보자. 방법이 자, 두 번째 방법을 얘기해볼게요. 자, 기체 일모를 표준 상태에서 한번 비교해보자. STP라고 하면 스탠다드 템포럴 템퍼레처가 되지. 얘는 표준 상태라고 부르지. 표준 상태는 정기화학에서의 표준 상태와 일반적에게는 표준 상태가 달라. 표준 상태 여기서 얼마가 돼? 0도씨 1기압이라는 뜻이야.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라고 해. 전기화학에서는 표준 상태가 얼마가 되지? 25도씨 1기압이 표준 상태가 돼. 전기화학에서는. 그래서 화학에서는 나중에 표준 상태 얘기할 때 좀 헷갈려. 그냥 일반적인 표준 상태인지 전기화학에서 표준 상태인지를 오늘 잘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STP에서 표준 상태에서 기체 1몰에 대해 최근에 1몰에서 나 지겹게 했겠구나. 그지? 몰수 계산 지겹게 했겠네. 1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보일 법칙, 자, 보일 샤르 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자, 보일 샤르 법칙에 적용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는 T분의 PV라는 값이 되어버리고요. 자, 표준 상태 기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 얘는 1기압이라고 썼어. 1기압이라고 썼는데 물리에서 1기압은 얼마가 되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돼버리지. 1톤 제곱미터야. 자, 그리고 기체의 부피는 1몰의 기체의 부피는 1몰에 대한 기체의 부피는 얼마야? 22.4 리터가 되는데 얘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주면 11-3승 세제곱미터가 되죠.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은 1리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막연하지. 1리터 1000cc잖아.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입방체란 말이야. 그럼 세제곱미터로 하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11-3승이 된 거야. 대박 같은 걸로 10cm, 10cm 쌓아놓고 하면 그게 1리터가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편리해. 자, 그리고 얘는 온도가 273 켈빈이에요. 대화 암산해봐. 네? 정말 까네. 8.3? 8.31. 아 그런데 8.31 줄퍼 몰. 이상적이었어. 이걸 계산하면 세제곱미터 제곱미터가 나누기가 돼 있지. 뉴턴미터가 돼 버릴 거야. 그래서 줄이 돼 버려. 그래서 줄퍼 몰 이걸 암산한 거야. K라고 해. 이거 아, 암산 저거- 못해? 기체 상태. 아. 숙제라고. 아 진짜. 돈 있어서 계산 그냥 바로 하는데 그치? 배우가 이거라도 해줬어. 순서가 계산 되게 빨라 얘. 진짜요? 이런 거 시키면 보통 한 5초 내에 다 대답. 네. 진짜요? 한번 시켜봐요. 36만 원.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1ATM. 야, 네 지금. 자 얘는 22.4리터로 쓰자. 나누기 273. 켈빈 곱하기 1몰이라고 할게.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이게 아까 말한 0.0 백상이었습니다. 0.08이지. 정확도 자, 알아. 0.08이 얘가 주판으로 하는데 주판이 없어서. 자, ATM 했는데 왜 못해? 얘했는데 머리가 나빠요. 저 4학년 때까지. 얘도 4학년 때까지 했는데 7살 때까지 했어요. 7살 때까지. 뭐예요? 1분에 저희 시작했던 너네도 혹시 선생님 또래 사람들이 매직 큐브라는 거 있잖아. 맞추는 사람 부족이니? 아니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다 까먹어갖고 느린데 5분 안에 선생님도 맞춰. 우와. 중3 때 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 자, 이렇게 5가 여기 이렇게 고 6, 1, 2, 3, 4, 5. 아니 말고 이거 둘이. 매직 큐브가 뭔지 몰라. 그냥 큐브 하는 거 아니에요? 큐브. 색깔 맞추는 거. 그냥 너가 생각하는 일반 큐브 아니다. 조용히 해. 아 머리가 나빠요 역시. 육면체 색깔이 달라가고 색깔 맞추는 거. 이해하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것 같아. 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스티커 떼갖고 옮겨 붙일 것 같은데 이거 다 빼갖고 여기 저 하나 그런 애들 꽤 많았지. 힘으로 돌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 실력이 안 늘잖아. 우리 중3 때 했는데 아직도 기억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타난 이 값들을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 해? 월이라고 하고 얘를 원래 이름이 보편 기체 상수야. 유니버셜 가스 콘스턴트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기체 상수라고 불러. 그래서 기체 상수는 물리에서는 8.31 줄퍼 몰 켈빈. 근데 이거 일반화학 쪽 가면 기체 상수 이거 많이 쓸 거야. 그리고 화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0.08이 ATM 리터 퍼 몰 켈빈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를 확장해서 기체 음물에 대해서 자, 1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는데 N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N몰이 되면 부피가 몇 배만큼 증가하지? N배만큼 증가하겠지. 따라서 P분의 PV라는 녀석은 뭐가 돼? N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PV라는 녀석은
n or t라고 얘기합니다. 생긴 게 전혀 틀리네. 생긴 게 전혀 틀리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 둘을 이어주는 가교가 필요해요. 자, 어떤 가교? 볼츠만 상수라는 정의가 필요해. 볼츠만 상수는 아보가드로 수. 이 책은 n 제곱 많이 쓰고 있는데 보통 일반화학에서 NA 많이 쓰니까 NA라고 쓰기로 하죠. NA분의 어를 뭐라고 불러? 볼츠만 상수라고 약속해. 그래서 얘는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K가 되버려. 이게 볼츠만 상수라는 값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해 볼까? 얘를 제로 만들까? 쟤를 얘로 만들까? 쟤를 얘로 만들까? 네. 두 가지 다 해보지 뭐. 자, 얘는 PV라는 녀석은 NA분의 얼 곱하기 N 곱하기 T지. 자, 몰스의 정의에 의해서 몰스는 아보가드로스분의 입자의 수로 정의할 수 있지. 또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정의할 수 있고, 자, 그리고 22.4리터분의 부피로 정의할 수도 있지. 자, 여기에서는 자, 얘는 N or T 양을 갖고 정의했어. 쟤를 예로 바꿔볼까? PV라고 하는 녀석은 N은 NA분의 N 곱하기 얼 T야. 자, NA분의 어를 갖다가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NKB T라고 얘기하지. 이해?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두 가지 식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유리할 거야. 보통 요즘 나오는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얘를 많이 응용하게끔 써줘. 얘를 많이 응용하게끔. 근데 전통적으로는 얘를 더 많이 써. 누굴 써도 상관은 없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기체에 관한 법칙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내부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게 내부 에너지일까?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전부 다 혼가서 배워야 돼. 진짜요? 지산애가 정보 배운다고 하고 걔는 싫어하지. 쟤는 싫어한대지. 시간 낭만이 한데. 시간 낭만 있다고? 파이썬이 편하다던데. 네, 맞으시죠. 파이썬이 블록들이 워낙 많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사촌 동생이 다음 카카오에 있거든. 다음 카카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음 홈페이지 플랫폼을 만드는 팀이 있어. 근데 이걸 만드는데 선생님 사촌 동생이니까 나이가 있겠지, 그지? 나이가 있는데 걔가 나보다 한참 어린데 걔 딸내미가 요번에 대학 갔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생겼대. 요즘 애들이 C를 안 배우고 들어오는데 IT 회사에 파이썬만 알고 들어오는데 파이썬만 알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얘네 팀에 지금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대. C팀과 파이썬 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C를 배워갖고 들어갔고 젊은 애들은 파이썬만 배워갖고 들어가고 회의를 따로 한대. 이번에 이런 거 짜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거야. 파트를. 그리고 나중에 그걸 합친대. 서로 호환이 되지.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됐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혹시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있니 나중에? 근데 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들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 공학 쪽 하겠다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데 졸업 후 진로가 다 게임 개발자로 바꿔버린대. 게임 프로그래머. 그리고 정작 필요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대. 그럼 어떻게 안 되는지 아니? 인문계 똑똑한 애들을 뽑는데 인문계 똑똑한 애들을 뽑아갖고 회사 내에서 파이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배운 애들이 들어오게. 그래서
C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써먹으려고 파이썬만 뒤지게 가르친대. C는 블록이 별로 없어. 라이브러리 끌어다 써야 되는 라이브러리 개발이 크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이썬보다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파이썬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하네요, 여기가. 틀림없이 현서도 한 20년 뒤에 그거 할 거야. 카카오 게임 만들고 있을 거야. 짜로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 컴퓨터 보안 쪽이야. 컴퓨터 보안 쪽인데 안철수가 말아먹었잖아. 왜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V3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잖아. 얘네들이 일반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배부한단 말이야. 기업체만 돈을 받아. 일반 사용자들 무료로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니? 새로운 개발자가 나타나서 이걸 하려고 해도 걔 무료가 돼야 된단 말이야. 돈 받으면 망해. 그리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조금이 돼요. 보안 전문가 쓰는 애들이 대부분 해커했던 애들. 걔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갖고 보안 전문가를 만들고 있다고. 심각하게 문제가 많대요. 그 다음에 옛날에 IT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이 중졸, 고졸이 되게 많아. 아주 특화된 애들이 있는데 요즘 그게 등급이 있어갖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돈이 적어갖고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기체 분자운동 이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냐고. 자,